안녕하세요. 부모님들의 양육 고민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육아 진행자 서울시 가족센터 센터장 홍우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가족센터 청소년기 부모교실 강사 박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가족센터 청소년기 부모교실 강사 박정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행복한 삶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부모 자녀 간 관계 회복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부모 역할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부모님들을 만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네,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들께서 내가 알던 그 애가 맞는지, 얼마 전까지 부모밖에 모르고 나밖에 없다고 했던 그 애가 맞는지, 대체 그 애는 어디 갔을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사춘기가 됐을 때 막 극한의 막 반항기를 지날 때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나고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러셨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언제 끝나나 이 사춘기 반항 계속되는 건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실 때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부모님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자녀들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위기, 고조 이런 것들을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불안감과 우울감을 많이 느끼신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행복감을 느껴야 아이들도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말이 있는데, 강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부모님들의 행복을 위해 부모 교육이 더욱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자녀는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행복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시고 나름의 이상적이고 또 모범적인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따라주는 거야, 이렇게 반항하는 거야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잘해봐야지 하는 마음에 관련 책도 보시고 또 관련 영상도 찾아서 적용을 해보시지만 작심삼일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자녀는 왜 내 바람대로 되지 않고 왜 안 변할까? 이런 마음에 자괴감과 자책감이 든다고 하십니다. 네,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많은 부모님들이 바라실 것 같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부모 역할도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 중년기인 부모님도 역시 힘드시거든요. 오늘 부모 교육을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영상도 쉬는 시간을 뒤로 하시고 이 채널을 찾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만나 뵈면 그런 간절함이 느껴져서 어쩔 땐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들의 진심 어린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청소년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소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특별히 소통을 주제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먼저 부모님이 자주 하시는 질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착했던 우리 아이 정말 어디로 갔을까요? 갑자기 예민하고 짜증내는 이 사춘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많이 물어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아이가 왜 이렇게 공부에 관심이 없을까요?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 학습,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역시 또 요즘에 부모님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사용이에요.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유튜브를 하는 자녀 어떻게 양육하고 지도해야 할지도 물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성교제 시작한 자녀에게 어떻게 내가 지도해야 할지, 또 성과 관련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십니다. 네, 박수진 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질문의 내용들만 보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통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 교육의 모든 주제는 소통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잔소리를 하시거나 통제하고 명령하고 무섭게 혼내시게 된다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진심을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대화를 거부하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님들과 갈등을 많이 빚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갈등이 주로 생기는 이유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 문제를 자녀와 부모가 다르게 정의하게 되고요. 서로가 갖는 기대도 달라지게 됩니다.
청소년기가 되니까 뭔가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할 만한 가능성은 점점 커지니까 부모님이 불안해지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감독하고 싶은데 그런 감독할 기회는 전부 다 줄어들게 되죠. 자녀는 자유를 갖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이 통제하게 되면 이 통제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네, 갈등의 원인을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소유를 누가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이가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아이와 함께 상담실에 오신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이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상담을 하는데요. 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냈던 것은 어머님께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게 된 거죠. 문제 소유를 부모님이 하고 계셨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는 스스로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돌아보고 변화를 가져오는 돕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 소유를 부모님이 하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이 어떤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나의 경험에서 만들어낸 신념 같은 것들이 자녀에게 비추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을 스스로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자녀와의 대화법을 배우고 일관성과 안정감을 가지고 자녀 양육의 실질적인 방법들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많은 부모 교육 강의를 들어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실제 부모님들께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많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육과 상담을 받아도 개선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 교육의 진짜 목표는 부모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의 고유한 특성, 자라면서 형성된 성격, 그리고 경험들, 환경,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욕구도 전부 다 다르거든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모범 답안을 주더라도 그게 나에게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나의 불안과 두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진짜 나의 감정과 욕구를 찾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는 객관적인 관찰도 해보고 현실적인 검증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대화법 훈련도 오랜 시간 해야지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보통 훈련을 시작하시고 하루아침에 다이나믹하게 자녀가 좋아지기를 기대하시게 되는데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실패가 아닌 시도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더 그런 자신을 격려하시면서 여유로운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소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선생님, 진짜 감정과 욕구를 알아낸다는 거는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와 열망이 있는데요. 그 욕구는 과거의 경험과 자녀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원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찾기만 해도 갈등 해결이 잘 되거든요. 원인을 모른 채 이 욕구를 자녀에게 채우려고 하게 되면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한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수진 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는 대화법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요, 감정을 충분히 수용받고 공부했던 세대가 아니라 말로 상처를 줬던 세대죠.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나의 불편했던 감정에 집중해보고 그 감정은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온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좋게 표현할 수 있을지 감정에 대한 일기도 한번 써보시면서 훈련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모인 제가 저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와의 대화로 연결한다는 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아이가 이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을 때 사실 빨리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욕구일 수 있거든요. 자녀는 그 시간에 약간 혼자서 자기 감성을 이렇게 추스리고 정리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박전인 간사님께서 부모 교육의 목표는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부모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화로 연결하는 것을 예로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아버님은 자녀가 사춘기가 된 후에 대화를 거부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께서 도움을 요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이 아버님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여쭤봤더니 아이와 잘 지내고 싶다. 나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울고 싶고 때론 슬픈 마음도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과 욕구를 잘 연결해서 진솔하게 말하는 방법을 함께 훈련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는 너랑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 그리고 비록 서툴지만 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었어.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더라. 아빠 마음이 좀 이해가 되니? 혹시 너 말할 수 있으면 아빠한테 연락 줘.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도 감정 표현이 서툴지만 여러 차례 시도하니까 가능했고요. 아이도 여기에 분명히 화답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감정이 조금 불편해진다면 편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 감정을 알고 제 욕구를 알아차리고 자녀와 대화로 연결하는 방법. 이제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를 위한 소통은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훈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따뜻한 태도와 함께 진솔한 마음 전달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나누는 대화가, 이야기가 부모님들께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님들과 자녀와의 대화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족을 응원하는 서울시 가족센터 기억하시고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